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팀 발표를 맡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이다영입니다. 저희 팀은 스튜디오 101 김현민 선생님, 경희대 민병욱 교수님이 튜터로 계시고 김효정, 김나연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 전철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활용 방안 모색이 주제입니다. 프로젝트 기간 중에 월요일, 목요일 줌회의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갔고요. 모두 서울에 사는 학생이 아니라서 답사를 자주 가지 못했지만 시간 맞춰서 대상지 답사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대상지가 포함된 서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근대 도시로의 구조적, 경관적 변화로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는데요. 서울은 근대 산업 도시에서 경제 중심지로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현대 서비스 도시로 변화했습니다. 근대 서울 도시는 철도와 함께 성장했는데 일제감점기로 인해 일본의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고 1964년 서울철도는 현재 서울의 골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철도는 운수산업 중심지였지만 공업, 중공업 중심지로 그 다음은 공업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현재 서울 지하철의 형태로 변화할 수 있었고 서울 지하철은 현대도시 서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상 구간으로 오랜 기간 남아있는 철도는 지역적, 공간적 단절, 불균형, 고립 등 서울을 기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오면서 1호선 지하화가 해결 방안으로 점차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했을 때 서울의 새로운 골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골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구조는 크게 양적 작업, 질적 작업, 시나리오 작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양적 작업은 공간의 물리적 정보와 양 그리고 요구에 관한 작업이고 두 번째 질적 작업은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이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적 리서치를 진행하고 질적 내용을 중첩시켜서 시나리오 플랜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양적 단계에서 먼저 비오톱, 도시공원 현황, 교통 현황 등 조사하고 이것을 성격, 특성, 관점에 따라서 컬러로 표현한 닷 매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간의 녹지와 문화 밸런스를 조절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이 리서치 매핑 지도를 조합해서 녹지 현황도, 녹지 요구도, 문화시설 현황도, 문화시설 요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맵을 중첩시켜서 양적 단계의 결과물인 대상지 프레임워크 1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질적 단계로 캐빌리치의 도시 구성 요소 5가지인 통로, 가장자리, 교점, 지구, 랜드마크와 경관적, 공간적, 행동적 요소들로 대상지 도시경험 맵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1930년 도시 이용 현황도를 바탕으로 1930년도 도시 경험 맵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 1과 질적 단계를 쌓은 결과물이자 대상지의 최종 구조인 프레임워크 2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시나리오 단계로 그림 문화로 테마를 나눠서
공간 프로그램들을 기존 매핑에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분류도를 만든 다음 그것을 이용해서 그림과 문화 시나리오를 텍스트 맵으로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플랜을 조합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 플랜을 포토 콜라주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양적 작업입니다. 맨 처음에 리서치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주제의 다양한 매핑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매핑 지도를 거의 한 20개 정도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조합해서 녹지 현황도, 녹지 요구도, 문화시설 현황도, 문화시설 요구도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문화 현황도 요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녹지 현황도인데요. 진한 초록 계열의 색은 자연 녹지를 포함한 토지의 비오톱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라 계열의 색은 공원에 사용되는 토지의 비오톱 등급을 나타냅니다. 상대적으로 진한 색을 가지고 있는 구역일 경우 높은 비오톱 등급을 가지고 자연 녹지나 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구역들입니다. 다음은 녹지 요구도인데요. 공업단지, 고속도로 등의 높은 등급을 부여했고 도시공원, 자연 녹지는 가장 낮은 요구도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 맵에서 가장 강조하는 구역은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공업단지 위주인데요. 9일에서 구로역, 신도림에서 영등포역에 있는 공업단지가 주로 봐야 할 공간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현황도인데요. 현재 문화시설 현황이 높거나 문화 잠재력이 높은 리스트들부터 A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문화거리, 특화단지, 도시공원, 복합문화시설, 관광에 비교적 높은 등급을 주었고 자연녹지나 공업단지와 같은 곳에는 낮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요구도입니다. 문화시설 현황이 낮고 이용자 밀집이 높은 부분이 가장 문화를 많이 요구한다는 전제하에 문화시설 현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이용자 밀집은 밀집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매핑입니다. 그 결과 문화시설 요구도가 가장 높은 곳은 공업단지가 있던 9일에서 9로 신도림에서 영등포였습니다. 다음은 양적 단계의 결과물로 이 전 요구도와 현황도에서 가장 높은 현황이나 요구를 가진 구간들을 하나의 맵에 중첩시켜 표현한 프레임워크 1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할지 좀 매핑을 합치는 과정에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양적인 리서치를 쌓고 조합한 이 구조로 어떤 구간이 특징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구역이 어떤 성격의 프로그램에 들어와야 적합한지에 대한 하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적 작업입니다. 먼저 1930년대 도시경험도인데요. 30년도 토지 이용 현황도와 구지도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리스트는 1930년대 폭로와 지구로 구성했고 지구는 토지 이용 성격에 따라 녹지지구, 문화상업지구, 생산지구, 모래밭, 주거지로 나눴습니다. 1930년도 도시경험도의 리스트를 통해서 과거에 어디가 어떤 성격의 지구로 이용되었는지
사람들이 어떤 시각적 경험을 하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930년 도시경험도는 개발로 인해 사라진 성격이 토지지구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노량진역과 한강 근처에 모래밭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모래밭을 즐겼다는 사실을 참고해서 양옆에 산이 있다는 참고해서 노량진에 모래밭을 배치한다는 등 남양역에서 서울역까지 만초전이 흘렸다는 것과 양옆에 산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서 숲과 수영장을 배치했다는 그런 근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맵은 도시 경험 및 이미지 맵인데요. 대상지대에서 기존의 이미지를 구성했던 것과 또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케빈 린치의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나의 맵으로 나타냈습니다. 기존의 노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예를 들면 오류동역 또는 온수역처럼 철도의 경계가 사라졌을 때 새로운 노드가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철도 기준으로 구역의 성격이 달라 시각적으로 나눠져야만 하는 하드 엣지, 경계가 있지만 열린 공간인 소프트 엣지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 구간들을 경관적, 공간적, 행동 잠재력적 요소들을 중첩해 이 맵에 표시를 했는데요. 경관적 카테고리에서는 온수역과 오류동역 사이에 유사한 건물들이 이루는 원경, 한강철도의 나이스뷰, 남양역 부근에 인접한 건물들이 이루는 근경 등이 있으며 공간적 카테고리는 예를 들면 오류동역의 넓은 남양역과 서울역 사이에 좁은 서울역의 역사적인 등이 있고 행동 잠재력 카테고리는 노드의 잠재력이 높은 곳엔 미팅을 적어 놓았고 신길과 대방역처럼 주거지가 인접한 곳에는 플레잉 또는 레스팅, 온수역 부근에는 체육시설이 몰린 곳엔 스포츠와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시 경험도로 대상지의 골격을 분석하고 대상지의 플랜이 될 수 있는 구간 구조의 틀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적 단계의 결과물인 두 번째 프레임워크입니다. 도시 경험도와 1930년 도시 경험도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노드, 뉴포인트 스팟, 하드 엣지, 주변의 성격과 커넥트가 될 수 있는 구간, 1930년도 토지 이용에서 영향을 받은 구간들을 하나의 맵에 중첩해 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대상지의 골격을 유추해 볼 수 있었고, 여기 보면 청색의 노드 잠재력 구간은 대상지에서 입구, 출구 또는 통로가 되어주고 빨간색 뉴포인트 스팟은 주변으로부터 강조되어질 수 있는 개성이 강한 공간이 되며 1930년 토지 이용의 힌트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넥트 되어져야 하는 노란 공간은 두드러지기보다는 주변 용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주는 구간이 되며 파란색 하드 엣지는 양옆의 공간으로부터 강한 시각적 경계를 주어하는 가급적인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의 시나리오 워크인데요. 각 테마의 공간 프로그램들을 테마별, 구역별, 적합한 곳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매핑에서 도출한 카테고리별로 분류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그린 테마의 프로그램 분류도이고 이것은 문화 테마의 프로그램 분류도입니다. 다음은 프레임워크의 최종 구조의 프로그램 분류도를 사용해서 구역의 성격과 기능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텍스트로 배치한 시나리오 맵입니다. 검정색 픽토그램은 이 프로그램이 선정될 때 가장 영향을 주었던
대표 요소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철도 위에 제일 먼저 적혀있는 프로그램이 일란이고 그 아래로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아래로 나열했습니다. 이 구간별 설명은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배치된 텍스트 맵입니다. 원활한 비교를 위해서 구역별로 잘라놓은 것입니다. 총 4가지 예시 구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최종 구조이며 프레임워크 1, 2는 최종 구조이며 그린 문화 맵은 그 프레임을 바탕으로 선별된 프로그램 맵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맵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르동역 부근인데요. 이 구간은 특히 프레임워크 1의 녹지 요구, 그리고 프레임워크 2의 노드 잠재력, 그리고 넓은 역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해서 초원을 배치했고 문화맵에서는 노드 잠재력과 넓은 역이라는 요소를 인해 피크닉장, 캠핑장, 수영장을 배치했습니다. 이 3가지 맵을 종합해보면 이 구역은 넓은 초원 위의 캠핑장 또는 수영장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린 구간은 신도림역과 영등포역 사이의 구간이고요. 그린맵을 보시면 녹지 요구도 그 공업단지, 노드 잠재력, 하드 엣지의 영향을 받아 산림욕, 숲, 수목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맵에서 보면 그린맵과 동일한 요소들의 디큐브 시티나 물레 장작종 등 기존의 랜드마크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해서 갤러리가 일환으로, 그리고 공업단지 소음 차단을 위해 분수 폭포가 2안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어서 영등포역에서는 이어서 영등포역에서는 5개 공간 광장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3가지 맵을 합쳐서 보면은 산림욕장 안의 갤러리, 숲속의 미술 공간 등으로 조합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방역부터 노량진역 사이의 구간입니다. 그린맵에서는 높은 문화 현황, 기존 랜드마크들과의 연결성, 1930년 모래밭으로의 토지 이용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여 모래밭을 일환으로 배치했고, 문화맵에서는 대방역 부근 거주지 밀집과 높은 문화 요구도라는 요소로 인해 일환으로 체스파크에 이어서 놀이터, 도서관 등이 배치되었고, 노량진역 부근은 기존 랜드마크와 뷰포인트라는 요소로 인해 대관람차를 배치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체스를 두는 모래밭, 63빌딩이 보이는 모래밭이 보이는 대관람차 등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렇게 3가지 맵을 조합해서 각기 다른 곳에 초점을 둔 시나리오 플랜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린이와 노인에 초점을 둔 영앤올드, 두 번째는 건강에 초점을 둔 웰빙 레일, 세 번째는 생태를 위한 얼반 세렝게티입니다. 이 다른 3개의 시나리오를 포토 콜라주 형태로 제작 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